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나오는 뉴스마다 공포스럽고 암울한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 대세 하락장, 아파트값 더 떨어진다, 금리 인상에 장사 없다, 영끌족 허리가 휜다, 상승률은 완전히 꺾였다, 강남 불패 신화도 흔들, 맹모치는 집값, 전국 주택가격 13년 7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깊어지는 미분양 수렁, 이달 21곳 중 12곳 청약 미달하였다. 중개업소 한 달에 1000여 개소씩 폐업한다. 이러한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온 나라가 다 시끄럽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은 아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많은 언론 매체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전망하였고 많은 전문가들까지도 역시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더니 올해 들어와서는 이러한 상승 전망들이 대부분 하락 전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는지, 팔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아파트를 파는 게 맞는지 온통 혼란스럽기만 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값 저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 자료입니다. 아파트값 저점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신문에서 건설시행사, 금융회사, 연구기관, 학계 등의 부동산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10%에서 15% 하락 전망은 23.1%, 15%에서 20% 하락 전망은 12%, 20% 이상 하락 전망은 5.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락 전망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자료입니다. 집값 하락 예상기간, 하락 원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뉴시스 보도 자료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집값이 1년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3,792명을 상대로 집값 하락 예상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9.6%가 6개월, 응답자 36.6%가 12개월, 응답자 16.7%가 2년, 응답자 17.1%가 3년을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집값 하락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40%, 수요 감소 25.9%, 물가 상승 부담과 경기 둔화는 25%, 부동산 정책은 9%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락 예상기간, 하락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역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 하락 기간, 거래 절벽은 언제까지 갈까요? 이러한 부동산 시장 변화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변수는 수요 공급 요인, 전반적인 경기 상황, 금리 수준, 세제 인상 등 정부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 매수 심리 등 수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저의 사견이 들어간 부분도 있으니까 시청자님들께서는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가격 하락, 거래 위축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두 번째, 강력한 대출 규제, 세 번째, 취득세, 양도세 중과 제도, 네 번째, 거래 심리 위축, 다섯 번째, 보건위기로 늘어난 화폐 유동성 회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6%를 돌파했습니다. 주택자본 환원율은 약 3.5%이고
상가 점포 자본 환원율은 약 4%에서 5%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은행의 대출금리가 주택이나 상가의 자본 환원율을 넘어서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현재 15억 이상 주택은 아예 대출이 금지되고 있고 그 이하 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혼 청년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소간 대출을 완화해주고 있는데요. 신혼 청년의 경우에도 LTV,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이자 상환율을 말합니다.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해 준다고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율을 말합니다. DSR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대출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구입 금액의 약 40% 내지 50% 정도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주택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취득세, 양도세 중과 제도입니다. 아직은 취득세, 양도세 중과 세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지역의 경우는 그 중과 세율이 더 높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 거래 심리 위축입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너무나 급격하게 오르고 난 뒤에 이제는 고점에 다 왔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매수자들이 늘면서 거래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위기로 늘어난 화폐 유동성 회수입니다. 그동안 보건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등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풀린 돈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높은 인플레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부터 늘어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위기로 인한 이러한 유동성 증가는 약 3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도 앞으로 약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향후 집값 하락, 거래 위축 기간 전망입니다. 주택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가격 하락, 거래 위축 원인과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집값 하락의 폭, 하락 기간에 대해서는 앞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유지되는 기간은 현재의 많은 현금 유동성과 대출 규제 등을 감안해보면 앞으로도 약 3년 동안은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급격한 집값 하락, 거래 위축으로 인한 문제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래가 멈추면 잘된 것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물론 어느 한편으로는 집값 안정이라는 무척이나 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집값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위축이 되면 그에 따른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자칫 이러한 부동산 거래 위축이 전체 시장의 내수 위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중개업을 하시는 10만 중개사님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인 이삿짐 업체, 인테리어 업체, 자재상, 철물점, 도배업체, 가구업체, 전자제품 업체 등 수많은 관련업 종사자 분들에게도 많은 경제적 타격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상담사, 등기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사, 변호사님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사업 경기까지 위축이 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까지도 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주택 매도 매수 결정을 하시거나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집값 하락 원인과 거래 절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